오늘은 지난 시간에 약속했듯이 지역사회 얘기를 좀 할까 그래요. 지역사회. 우리 이제 마을 공동체, 뭐 지역사회 뭐 그런 게 이제 떠오르고, 불악이라든지 촌락이라는 얘기가 떠오르고, 또 이제 영어로는 커뮤니티라고 그러는데, 커뮤니티 하면은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다 이런 얘기인데, 지역사회가 걸어온 길을 조금 쉽게 여러분하고 얘기해 볼까 그래요. 제일 첫 번에는 우리가 지역사회가 출발한 게 농촌에서, 농경사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농경사회. 농촌사회, 우리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할아버지 세대를 보면은, 농촌사회를 지탱시켜 오고 유지시켜온 생활의 패턴을 보면은, 계모임이라든지, 품앗이라든지, 두레 같은 그런 우리 전통적인 그 생활 방식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농경사회의 특성이라고 보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회로 접어든 게 이제 산업사회예요. 산업사회는 기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기계 문명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죠.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1세기에 걸쳐서 그것이 완성됐고, 미국에 건너와서 반세기,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30년,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15년에서 20년에 걸쳐서 산업사회가 형성이 돼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계 문명이 중요하다. 근데 기계 문명이 되면은 사람들이 공장이나 산업체가 있는 곳으로 모여요. 우리나라가 80년대, 90년대 이제 보면은 농촌 주민들이 도시로 가서 이제 공원도 되고 또 산업체에 가서 일도 하고 뭐 그런 생활을 해왔잖아요. 기계 문명이 된 것은 이제 그 중간에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돈으로 계산을 해요. 인간이. 저 사람은 기계를 잘 다루기 때문에 월급을 얼마만큼 줘야 된다. 뭐 그렇게 이제 계산했고, 그래서 이제 물질 만능이 되면서 이제 돈에 의해서 지배된 사회가 왔고, 기계 문명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가장 으뜸이 공장이고, 또 제품을 단시간 내에 많이 만들고 좋은 물품으로 만드는 것이 기계 문명의 특성이다. 그래서 산업화가 이제 겪어온 중에서 그게 가장 으뜸되는 기절이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은 이제 먼저 이 스마트폰 시대에는 정보를 어떻게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그래서 정보가 공유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농촌 사회, 농경 문화, 두 번째는 기계 문명, 세 번째는 디지털 문명. 이렇게 발전되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그 세 개의 문화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세 개의 문화.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문화는 이제 제4차 산업사회가 온다. 그 제4차 산업은 이제 그런 농촌 문화라든지 기계 문명이라든지 디지털 문명 중에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또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것이 이제 특성인데, 오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지역사회라는 것이 어떻게 발전되고 변화되어 오느냐 하는 그런 것을 컨셉을 좀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조금 기초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강의하는 이제 회사라고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대천 광장신문이에요. 대천 광장신문에서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죠. 요새 보면은 유튜브를 켜보면은 관심 있는 영역에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강의를 보면은 1회, 2회는 한 150명이 들어왔고, 3회 때는 이렇게 좀 한 3주 인터뷰를 뒀더니 한 80명 정도 들어왔고, 4회도 한 90명 정도 엊그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연말 정도 되면은 대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들어오지 않겠냐. 제가 그렇게 예상을 해요. 예상을 하면서 이제 오늘 지역사 얘기를 조금 할까 그럽니다. 지역사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이제 그 변화가 급속되게 된 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학자에 따라 다르는데 저는 군사혁명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5.16 1960년대에 61년대에 이제 박정희 장군이 군사혁명, 어떤 사람은 군사 쿠데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는 이제 박정희 장군이 딱 정권을 잡으면서 제일 먼저 만들어 놓은 법이 뭐냐면 사회보장법이에요. 사회보장법은 세 가지 특성이에요. 생활보호법, 그다음에 그 사회보험법,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을 모든 사람들이 사회보장의 제도를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일본형의 그 사회보장 시스템을 이제 원용을 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을 결속력을 단결하는데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5년, 그다음에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0년,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러니까 15년을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때가 1977년에 이제 3차 경제개발을 하고 나서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했는데 100억 불 수출, 우리나라가 100억 불 수출을 했어요. 1977년도에. 그리고 GNP가 1,100불 미만이었었는데 국민소득이 1,000불이 됐어요. 100억 불 수출, 국민소득이 1,000불.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 3,500불에서 한 4,000불 정도 돼요. 근데 그때 우리가 1,000불을 됐을 적에 그 축배를 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야, 우리가 이제 1,000불이 됐으니까 후진국에서는 벗어났다. 뭐 그런 축가를 불었어요. 근데 1977년도에 3차 5개년 개발 계획을 다 성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4차 경제개발을 제4차 경제개발이라고 하지 않고 제4차 사회경제개발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제하고 사회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숙제다 그랬어요. 3차 경제개발 계획을 하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몇 가지 제안을 했어요. 첫 번째, 자주국방을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500인 이상을 들은 사람에게는 건강하게 해줘야 되겠다. 건강이라는 거면 그 당시에 의료보험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그 당시에 성모병원 사회사업가로 있었는데 성모병원 1,000명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의료보험 카드만 있으면은 어디 가면은 1,000만 원도 빌려주고 사채시장 가면 2,000만 원도 빌려줬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다 의료보험 다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저 의료보험이 지금 잘 된 데가 없어요. 지금 이제 건강보험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든지 건강이 좋지 않으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미국 같은 데도 의료보험이 그렇게 전 국민에게 혜택이 되지를 않아요. 대한민국 의료보험은 정말로 좋은 제도를 잘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사회복지 시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얘기를 하면은 1977년도까지는 사회복지 기관이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요양원 이런 데가 전부 다 뭐냐면은 외국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전쟁 후진국이기 때문에 외국의 원조에서 경영이 됐는데 77년도에 생활보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실천을 하지 못하다가 1977년도부터 의식주 문제하고 건강 문제가 있으면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자주적 사회복지 모형을 박정희 대통령이 기초를 만들어 놨다. 우리 사회복지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회보장의 기본을 만들어 놨다. 거기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냐면은 외국에서 교회라든지 뭐 자선단체에서 제공해 주던 모든 원조를 딱 끊었어요. 77년도부터.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 그래서 자주적인 사회복지를 하겠다. 그게 큰 핵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1977년도에 대한민국에 사회사학과가 7개 대학이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학생은 아니고 이제 70년대에 졸업을 하고 직장에 있었지만은 7개 대학이 있었는데 그 제도가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대학이 생기면서 지금은 대학이 사회복지학과가 없는 대학이 없어요. 다 사회복지학과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복지과가 이제 그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뭐냐면 외국의 원조를 우리는 안 받겠다. 박정희 대통령이 상당히 그 자존심이 있는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외국의 원조를 다 끊고 의식주 문제하고 건강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 그때 이 의식주 문제는 뭐 체조 생활이죠. 고아원 있는 사람들 뭐 밥 조금 주고 국 조금 주고 그다음에 건강은 아주 죽을 적에만 병원에 보내서 무료로 진료했던 것인데 지금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이제 사회복지 복지국가로 이제 세계에서 한 10위권 안으로 복지국가를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세계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복지가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느냐 그러면은 지역사회가 건강하다 하는 거예요. 그 지역복지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역복지를 계속해서 앞으로 한 2, 3주 강조하고 29일 날은 이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와 평생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문사의 협력을 받아서 공개 강좌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고 여러분 그때 기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나라 대통령 얘기를 봅시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20대 대통령인데 현재 대통령이 그 20대 대통령에서 몇 명이 대통령이냐면 12분이 대통령을 했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 잘하다가 외국에 가셔서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 다음에 윤보선 대통령 한 1년 하다가 군사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 17, 8년을 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잘했는데 6.24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친구한테 총 맞아 죽었죠. 얼마나 불우한 세상을 보냈습니까?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그 사람들 군인이었는데 대통령하고 형무소 갔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형무소 안 갔지만은 김대중 대통령 형무소 가기 전에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아주 형무소 한 30년 살다가 마지막 대통령 됐어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보시죠. 노무현 대통령 오고 나서 나중에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지금 형무소 가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형무소 갔다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해서 12명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니까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형무소 가거나 외국에서 뭐 생애를 마감했거나 자살했거나 뭐 죽거나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 보면은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찍고 이렇게 까불 서로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 참 대통령하기 힘들다. 국민들이 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대통령이 좀 잘해가지고 국가가 잘 살고 또 지역사회가 대통령의 주류를 타고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염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나라가 우리 가정이 뭐 다 아버지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고 뭐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누가 도와주느냐면 형제들이 도울 것 같죠. 형제들은 별로 도와주질 않아요. 이웃 사람이라든지 지역사회 주민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나 이웃이 굉장히 우리가 좋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사회에서 사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명제예요. 근데 미국의 사회학자가 유명한 사람이
농촌복지학을 공부한 학자인데 내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지역사회가 어떤 지역사회가 좋으냐면은 10만 명 정도 인구 집단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10만 명 인구 집단은 거기서 한 10년만 살으면은 다 모든 주민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병원도 있고 대학도 하나 있고 뭐 교회가 또 몇십 개 있고 또 사회복지 기관이 몇 개 있는데 우리 보령만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사회복지 기관들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인간엔 사회복지 기관이 60개 정도 되고 비인가 기관이 40개 정도, 사회복지 기관이 50개, 100개 정도 돼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 기관이 또 YMCA, YWCA, 저도 평생교육 기관이 하나 있는데 지금 저기 보령, 대천, 광장신문도 평생교육 기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들에게 어떻게 좋은 정보를 줘가지고 시민들이 삶을 행복하게 하느냐 그런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평생교육 기관이 보령에 한 7, 80개가 돼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기관들이 있어요. 보건소라든지 개인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이라든지 뭐 이 건강을 중심으로 하는 또 뭐 한의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한 7, 80개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떠받드는 기관들은 사회복지기관, 평생교육기관, 보건의료기관들이 이렇게 촘촘히 주민들의 행복을 가꾸고 있다. 여러분 생활에 그 세 개 기관하고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언제든지 저도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집에 있고 제 집사람도 코로나 걸려서 같이 있는데 코로나 끝나니까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10만 원 타가십시오. 그래서 가서 이제 10만 원 사인했는데 언제까지 주느냐 그랬더니 뭐 연말까지 준다는 거야. 얼마나 행복합니까? 코로나 걸리고 다 치료해주고 또 회복비로 10만 원 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의미 있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제 지역사회가 굉장히 건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지역사회 지도자들에게 우리 삶을 맡겨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사회를 잘 끌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사회 복지하면은요, 이제 그 UNDP라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그 후진국을 개발해주는 그 UN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도 기르고 뭐 어려울 적에 닭도 기르고 또 지역사회 복지관 하면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또 무슨 뭐 여성복지관 또 뭐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새는 뭐 건강가정 지원센터도 있고 지역사회 복지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인간하지 않는 기관들도 또 어떤 교회에서 뭐 연탄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교회에서 도시락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다 지역사회가 주민들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이제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기관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우리 지역사회 이웃들이 참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이웃들. 우리 이웃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제가 예배 마치고 나는데 저기 교회 사모님이 떡을 해가지고 가래떡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구워서 드시라는 거예요. 가래떡 옛날에 하나 얻어먹으려면요. 그 방앗간에서 뭐 24시간 기다려서 뭐 아주 불쌍해야 어떻게 그 부잣집에 한 사람이 한 가래 조금 한 10cm 정도 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어린 시절 지냈는데 이제는 뭐 어디 가든지 그런 그 좋은 물건이 서로 교류하고 교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지역사회에 살고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 이웃들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기관하고
평생교육기관하고 보건의료기관들이 우리 삶을 지탱시켜주는 기본적인 기관들인데 그 기관들이 어떻게 소통을 잘하고 그 기관들이 일을 열심히 하게 해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방자치제예요. 그러면 지방자치제는 재정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전달 체계를 보령 같은 보령시장님이 책임을 지고 보령시의 그 모든 기관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할 수 있도록 그걸 지원을 해줘요. 지원을 해주는데 때때로 그 지역사회 기관도 그렇고 지역사회 지도자들도 그걸 잘못해가지고 그런 게 잘못 돌아가요. 근데 지역사회 복지의 이제 가장 꽃은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된 나라는 보면은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장애인 복지가 얼마만큼 잘 되느냐. 그걸로 평가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 복지가 얼마나 잘 되느냐. 그걸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들이 있어요. 지역사회 우리 주변에는 정신병 요소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우리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심리학을 공부해 보면은 인성이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허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 사람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불완전하게 태어났다. 근데 불완전하게 태어나는데 이웃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밥을 못 먹는 사람 우리가 밥을 공급해주고 또 장애인은 우리가 돌봐주고 또 뭐 어르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이 삶을 지탱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론들을 제가 이제 공개 강좌 때 하려고 그러는데 지역사회가 어떻게 가야 될 거냐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좀 결론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요새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보령시에서 운영하는 농촌학교가 있어요. 농촌학교를 한 두 과정을 받고 세 과정을 지금 신청해서 들으려고 하는데 농촌에 가보니까 지역사회는 가장 좋은 지역사회는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농촌에서 출발했어요. 농촌을 출발했는데 보령 같은 데는 농촌, 어촌, 또 옛날에 석탄 광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석탄 광산에서 석탄을 많이 태우면서 이제 돈을 많이 끄집어냈죠. 그 다음에 어촌이 또 발전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농촌은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령시는 천혜의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이렇게 선조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령은 천혜의 자원도 좋지만은 천혜의 자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늘로부터 받은 자원이 너무 좋은 자원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농사짓다가 힘들면 바닷가 가면은 조개도 캐먹고 뭐 고기도 건져 먹고 그렇게 어촌에 가면 또 어촌에서는 뭐 이렇게 또 마을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광산촌에 가면 일도 할 수 있고 또 보령 대천은 또 시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외지 사람들이 와서 돈도 뿌리고 가죠. 그 얼마나 행복한 도시에 사는데 보령 시민들 이렇게 제가 한 10명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보령은 뭐 꿈이 없다. 이렇게 얘기도 서는 사람도 있는데 보령은 무궁무진하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그 중에서 인적 자원을 잘 개발하는 게 중요해요. 인적 자원이라는 것은 보령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만 형성이 되면은 보령은 그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고 보령 시민들을 교육만 잘 시키면은 아주 질 높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보령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지역사회를 얘기해서 보령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몇 분이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광장신문에 대천 광장신문에 와서 이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점심을 같이 하고 이렇게 좋은 방송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천혜의 자원 속에서 보령 시민들이 어떻게 뭉치면은 잘 사느냐 그런 얘기를 다음 주에 지금 제가 조금 전개를 할까 그래요.
보령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보령 지역사회가 더 행복하게 더 잘, 지금도 잘 살아요. 그리고 천혜의 자원뿐만이 아니고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비가 많이 왔다든지 눈이 많이 왔다든지 제가 지금 한 80년 살면서 보령에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보령은 뭐 그 자연재해도 다 이렇게 잘 빠져나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령 시민을 한 2만 명 정도 더 늘려가지고 보령 대천이 보령하고 대천이 이제 같이 가는 지역인데 그런 좋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저 신문사 사장님하고 제가 약속을 했는데 10월 마지막 주를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누구하고 만날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보령의 엘리트 시민들과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기 위해서 지금 보령 문화의 전당에서 2시부터 4시 반까지 2시간 반 정도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와 평생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하고 남서울대학의 김준경 교수님하고 또 지역사회를 잘 끌고 가신 전북과학대학의 송은영 박사하고 이렇게 세 분이 신문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공개 강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보령 문화의 전당에다가 행사하는 것을 팜플렛으로 남겨놓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의문점이 있으신 분들은 보령 대천 광장신문 서버에 들어오시면은 그게 이제 광고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30명에서 40명을 초대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보령 신문 대천 광장신문 돌아가는 것도 좀 보고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간단한 선물도 제가 하나 준비를 할까 그래요. 책도 하나 드리고 또 그날은 뭐 시의원 몇 분도 좀 제가 초대를 하려고 하는데 오실지 모르겠지만 오셔서 같이 시가 어떻게 장기적인 발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얘기도 공개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드릴 계획입니다. 오늘 두서없는 강의를 열심히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2시 시간을 내셔가지고 문화의 전당에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그때는 상면에서 서로 허깅도 하시고 또 이렇게 만나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또 그렇게 또 만납시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